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주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구독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캐나다 밴쿠버에 계시는 구독자 셰론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보통 유튜브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CC를 클릭하면 CC는 이제 클로즈 캡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브타이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막이 함께 나와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글을 보면서 방송을 보게 되는데 미주는 그 기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인지 만약 자막도 함께 나온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한 요청사항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미주은에서도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마 셰로님께서 체크하셨을 때는 여기 CC라고 써있는 이 자막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유튜브에서 이제 자막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은 모두 다 자막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설정이 있잖아요. 일로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는 자막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한국어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어가 뜨게 되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청을 하시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비교적 좀 정확한 편이라서 자막을 틀어놓으면요. 제대로 이제 잘 뜬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켜고 보시면요. 조금 더 내용을 이용하시는데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남겨주신 셰론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미준 방송은요. 구독자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커뮤니티입니다. 7월 2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좋은 하루였고요. 다우존스는 0.08% 올라갔고요. S&P 500이 플러스 0.28%, 나스닥이 0.61%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제도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켓 브레스가 괜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낸셜, 금융주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섹터에서는 대체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 윗변을 보시면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메가테크 기업들 역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업스타트입니다. 주가가 17.4%나 급등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PGY,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14.58% 올라갔고요.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드디어 멈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랑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이온큐 역시도 5.70%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나갔고요. 나비타스가 5.04% 올라갔습니다. 지스케일러 4.64%, 올린이 플러스 4.54, 리벤트 코퍼레이션 플러스 4.49, SQM 플러스 3.92,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3.87%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인 성장 주식이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만 안타깝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인 종목은 엔비디아가 2.39%, 마이크로소프트 1.70%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실적 때문에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두 기업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 하나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톡의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자, 어떤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스톡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멀티플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측정 단위는 PE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요,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터프 타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rising rate environment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터프 타임이니까요, 굉장히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주장하기로는요, 지금 현재 세 가지의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보통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역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근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S&P 500의 PE 레이쇼를 지금 살펴보면요, 20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PE 레이쇼라는 것은 P는 이제 프라이스의 약자입니다.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E는 어닝이라는 것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이죠. 따라서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20배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달 전 4월 달만 해도 이게 18배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3개월 만에 PE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 얘기는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요, 10year treasury yield, 우리가 보통 10년 국채 금리라고 부르는데요. 10년 국채 금리 역시 30베이시스 포인트, 10베이시스 포인트가 0.1%입니다. 따라서 0.3% 포인트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얘기는 지난 3개월 동안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역시 동반 상승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아마도 놀랐을 것이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에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리얼 레이트, 우리가 보통 실질 금리라고 부르는 거죠. 실질 금리라는 것은요, 금리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 데이빗 코스틴이 얘기를 해줬고요. S&P 500의 밸류에이션은요, 원래 거래가 되고 있다. 록스텝이 뭐냐면, 이제 록이라는 것은 자물쇠죠. 스텝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자물쇠로 이제 묶어놓고 같이 걸어간다. 따라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랑 뭐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냐면요, 첫 번째는 S&P 500의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실질 금리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의 상황을 보면 실질 금리에 따라서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NTM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Next 12 months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forward라고 부르는 거죠. forward PE 레이쇼의 멀티플이 2020년에 무려 25%나 확장이 됐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동시에 10년 국채 금리는요, 무려 120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질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반면 2022년 베어마켓이죠. 이때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20%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리얼 일드, 우리가 보통 실질 금리라고 부르는 것은 260 베이시스 포인트나 떨어졌다. 따라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모습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2022년 9월부터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의 PE 레이시오는 28%나 확장이 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리얼 일드, 실질 금리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실질 금리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PE 레이시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만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믿고 있다. 어떤 걸 믿고 있냐면요, 최근 들어서 일드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업의 수익률,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은요, 이퀄리 중요하다. 이퀄리는 이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질 금리가 이제 시장의 멀티플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이게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단편적인 예로요. 2022년에 우리가 베어마켓을 겪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프로피타빌리티,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베어마켓이 찾아왔다. PE 레이쇼도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S&P 500이 지금 현재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요. S&P 500의 500대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 기업의 실적이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 기업의 실적은요. 바닥을 이미 찍었고 내년까지는 5%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플 역시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 만약에 시클리컬 스톡,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기 순환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경제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역시 0.3%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또한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멀티플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AI 옵티미즘, AI 열기, AI에 대한 긍정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S&P 500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7개의 주식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빵 그랬는데 이제는 7개의 주식을 합쳐서 보통 황야의 7인이라고 부르죠.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르는 7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자, 이 7개의 기업들의 NTM PE 레이쇼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32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평균은 20배였지만 이 7개의 종목은 엄청나게 멀티플이 확장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멀티플이 17배에 불과하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확장된 이유는 이 7개 주식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7개의 주식이 높은 멀티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 때문이다.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AI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세큘러 테일윈드가 될 것이다. 세큘러는요. 순환의 반대말입니다. 구조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마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확장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코노미스트들, 즉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요. 지금 전망하고 있기로 2024년 2분기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금리, 특히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올해 말까지는 3.9%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2024년에 3.75%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전망이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S&P 500이 안겨주는 일드랑 그리고 10년 국채금리의 리얼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이가 366 베이시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드라는 것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S&P 500의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100 나누기 지금 현재 멀티플을 하면 됩니다. 아까 S&P 500의 멀티플이 2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S&P 500의 투자 수익률은 100 나누기 20, 즉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 금리를 보시면 이 5%보다 366 베이시스 포인트가 낮다. 그 얘기는 한 1.34 정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1.34% 정도가 되는 거고요. 위험자산인 S&P 500은 거의 5%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66을 대입해 보니까 지금 현재 20배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적정 주가는 PE 레이시오가 19배까지 떨어져야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배까지 올라가 있는 멀티플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19배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다. 하지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어닝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파벳, 구글의 어닝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6% 정도 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매출과 어닝을 보시면요. 알파벳이 2분기에 갭 EPS를 1달러 44센트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10센트 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74.6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작년 대비 성장률은 7% 정도 되고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84 빌리언 정도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망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금액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 역시도 10%가 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결과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요, 다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의 주가가 포스트 마켓,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난 분기의 전반적인 매출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작년 대비 7%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대단한 수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첫 번째 호재가 구글 검색 엔진에서 들려왔는데요. 구글 서치 그리고 어더 레비뉴가 4.8% 작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절대값으로는 42.6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런데 4.8% 성장률이 뭐 대단한 거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은요, 사실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그 우려감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챗GPT랑 연동되면서 많은 트래픽을 뺏어갈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작년 대비 성장을 한 거죠. 따라서 구글 검색 엔진 아직 건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의 광고 매출인데요. 4.4% 증가하면서 7.67을 찍었습니다. 평범한 그런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구글 네트워크 애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네트워크 애드는 뭐냐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광고 매출을 올리는 건데요. 7.85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8.26에서 떨어졌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호재는 구글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구글 어더 레비뉴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글 어더 레비뉴가 뭐냐면요, 광고가 아닌 다른 레비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출이요, 작년 대비 24%나 올라가면서 8.24 빌리언을 찍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유튜브의 광고 매출을 보시면 7.67이었죠. 그거보다 오히려 더 매출의 규모가 컸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는 이 어더 레비뉴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도 프리미엄 멤버십이 있거든요. 유료 회원이죠. 따라서 유료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 뮤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독 모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24%나 그 비율이 올라갔다. 작년 대비 성장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호재는 바로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이 작년 대비 28%나 급등을 했고요. 8.03 빌리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닝 결과에서 네 번째로 긍정적인 뉴스는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12% 올라가면서 21.8 빌리언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왜 호재냐면요, 아까 매출이 7% 올라갔죠. 따라서 비용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매출은 7%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12%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 마진이 29%를 넘어간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마진율을 기록했다. 비용을 잘 관리했다.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인컴이 지금 포지티브로 올라갔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요, 지난 분기까지 적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다. 따라서 클라우드가 드디어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퍼레이팅 로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에 빠져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덜 배츠라고 부르는 구글의 다른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스컹크 워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유전자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손실이 813 밀리언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손실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뉴스죠. 자,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를 보도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함께 분석해 볼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구글과는 대조적으로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지금 4% 가까이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 도대체 어떤 나쁜 소식이 있었는지 직접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2달러 69센트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4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요. 56.2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8.3%인데요. 아까 구글의 성장률이 7%였죠. 따라서 매출의 성장만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성장률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매출은 710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자, 따라서 이번에는요, 비즈니스 분야별로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는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정리해 놓은 게 더 깔끔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총 3개의 비즈니스 분야를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개인들이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가 있겠죠. 워드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이제 집에서 쓰기보다는 직장에 출근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링크인이죠. 링크인 역시도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저가 들어가 있고요. 애저 외에도 서버 비즈니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more personal computing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PC의 약자가 퍼스널 컴퓨터죠. 따라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도 PC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서피스라는 랩탑 컴퓨터를 판매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실적이 잡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서 이 게임을 즐기는 엑스박스도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요. 4분기의 실적이 18.3, 24.0 그리고 13.9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을 보시면요. 10%, 15% 그리고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PC 관련된 프로그램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윈도우 같은 게 잘 안 팔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CC 그로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환율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였는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0% 정도로 성장률이 조금 확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이익 마진인데요. 11%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비해서 총이익 마진의 성장률이 더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8%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용 관리는 제대로 했구나.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넷인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0% 성장하면서 매출 대비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만들어냈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요. 자,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지난 분기에 9.7 빌리언을 주주 환원에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4.6 빌리언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5.1 빌리언은 디비던드 배당으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주주 환원에 많은 신경을 쓰는 굉장히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자,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현금은 28.8 빌리언을 찍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펙스를 지출하고 나서, 카펙스라는 것은 영업에 당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금액을 얘기하죠. 그걸 빼고 나서 19.8 빌리언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이 17%,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작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만큼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 좋은 성장률을 두 부분 모두 기록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분야별로 좀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피스 365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자, 오피스 365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커머셜 프로덕트고요. 두 번째는 컨슈머 프로덕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로서도 집에서 이 365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직장에서 사용하는 커머셜 365는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슈머들, 소비자들의 상승률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65의 매출은 이 커머셜 쪽이 훨씬 좋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링크인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5%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보시면요.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애저죠. 애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의 상승률이 26%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을 보시면 첫 번째로 윈도우를 보면요. 작년 대비 12%나 아직까지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퍼스널 컴퓨터 쪽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 분기가 이제 물론 바닥일 수 있지만 과연 이 바닥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바이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입니다. 서피스라는 랩탑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대비 무려 20%나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엑스박스를 보시면 엑스박스의 매출은 5% 정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조금씩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바닥을 이미 찍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8.3%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건강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역시 아웃룩,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분야, 세그먼트별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18.0에서 18.3 정도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18.3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보다 조금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보시면 23.3에서 23.6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요, 이번 분기에는 24를 찍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음 분기에 클라우드 비즈니스 매출이 이번 분기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을 보시면요, 이번 분기에 13.9를 찍었잖아요. 자, 그런데 13.9가 다음 분기에는요 12.5에서 12.9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그먼트별로 그 매출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세 가지 모두 이번 분기보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요, 전체 매출 역시 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조금 더 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원격 진료 기업인 텔레닥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 정도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텔레닥 헬스의 프레스 릴리즈를 살펴보면요, 2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흑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순손실은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652.4 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다행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3.2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빚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텔레닥의 성장률이 10%라는 것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성장률이 아닐까.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아쉬운 성장률이 발표가 됐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텔레닥의 매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텔레닥의 매출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액세스비라고 써 있는데 구독 모델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멤버십 피죠. 자, 두 번째는요, 비짓 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내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액세스비, 구독 모델에서 들어오는 매출을 보시면 작년 대비 11% 성장하면서 575.7 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어더 레비뉴가 바로 비짓 피겠죠. 자, 여기서 들어오는 진료비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지금 4% 증가하면서 76.7 밀리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 부분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구독비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텔레닥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독 모델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진료비에서 들어오는 매출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텔레닥이 B2C 기업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B2B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다. 이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텔레닥이라는 기업은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요, 텔라닥을 이용하는 고객사의 수가 12,000개나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12,000개의 기업에서, 회사에서 종사하는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멤버십을 벌크로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천만 명이 넘는 멤버들을 확보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텔라닥의 멤버로 확보된 이유는 고객사를 접근해서 기업 전체로 통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가입된 사람의 비용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시면요, 미국은 매출이 지금 8% 정도 증가해서 561.8 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 밖에 글로벌 쪽을 보시면 28%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90.6 밀리언에 불과합니다. 자, 텔라닥은요, 굉장히 좀 글로벌한 기업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총 130개가 넘어가는 지역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 쪽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 역시도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독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이긴 하다. 100개국 이상, 130개나 되는 많은 나라에 진출을 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 높다. 이 부분 역시도 해결돼야 할 하나의 숙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에비타 수익을 보시면 72.2 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순이익은 적자지만 에비타는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3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650에서 675를 찍을 것이다. 컨센서스는 663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이제 매출은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넷 로스, 순 손실을 보시면요, 한 주당 40센트에서 50센트 정도 손해를 입을 것이다. 컨센서스는 36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오히려 더 낮은 수치죠. 따라서 이 부분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023년 전체 회계 연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은 2.6에서 2.675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컨센서스는 2.6이기 때문에 역시 컨센서스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순손실을 보시면 한 주당 1.6에서 1.25 정도 손실을 입을 것이다. 컨센서스는요, 마이너스 1.33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잘하면 이 좀 초과할 수 있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텔라닥은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좀 흑자 전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어닝의 에스티메이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도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년 정도 지나야 흑자로 전환한다. 따라서 너무나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텔라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어닝 결과는 제너럴 모터스, GM이 발표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아침에 어닝 결과를 전달했거든요. 따라서 주가에 이미 어닝 실적이 반영이 돼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3.51% 빠졌습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됐나,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프레스 릴리즈에 따르면 2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91센트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8센트를 초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44.7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5.1%,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만들어냈고요. 또 시장의 전망치보다 2.39 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았죠. 어닝 실적, 순이익도 괜찮았고 또 매출의 성장률 역시도 작년 대비 25%라는 굉장한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다. 자, 여기까지는 합격이죠. 자, 이제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도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기 연속으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2023년 1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단 갭 넷 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요, 9.3 빌리언에서 10.7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발표하기를 순이익이 8.4에서 9.9 빌리언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한 분기 만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순이익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EBIT는요,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12에서 14를 찍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것은 11에서 13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죠. 자, 다음에는 Net Automotive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y입니다. 우리가 영업 형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업 현금 흐름은요, 18에서 21 빌리언을 찍을 것이다.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것은 16.5에서 20.5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죠. 7.0에서 9.0을 찍을 것이다. 지난 분기에는 5.5에서 7.5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몇 분기 동안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GM이다.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서 GM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PE 레이쇼를 보시면요, 포워드로 지금 6.69, 지금 6.69라는 것은요, 과거 5년 평균이 13.8배였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엄청나게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이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시면요, 0.35입니다. 자, 평균치는 원래 0.43이었고요. 따라서 PS 레이쇼는 원래 낮은 기업이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35%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PB 레이시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북은 뭐냐면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자, GM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지금 79%에 불과하다. 과거 5년 평균은 119%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B 레이시오를 봐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닝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자, 발란시트를 보시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시, 현금은 32.63 빌리언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전체 뎃을 보시면 부채가요, 116.83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보유 현금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나 많죠. 자, 그리고 또한 토탈 데투 에퀴티를 보시면 현재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157%입니다. 따라서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157만 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가 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걸 좀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건강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현재 부채 사항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업스타트를 선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업스타트의 주가가 어제 17.4%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요, 이번에 2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BTIG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오는데 랜스 제슈런입니다. 자, 이분이 왜 상향 조정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웹 트래픽을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좋다. 웹 트래픽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이던스에 비해서 아마도 매출이 1000만 달러는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2분기 동안, 따라서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동안요, 지금 웹 트래픽이 리바운드를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 수치를 반영하고 컨버전 레이시 10%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자, 이 수치는요, 과거에 비해서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한데요. 자, 물론 최근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 따라서 조금 컨버전 레이트 역시도 회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 밀리언 정도, 따라서 1000만 달러 정도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가정하에 지금 목표 주가를요, 42달러에서 무려 72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저께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14%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업스타트가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에는요, 아마존 그리고 아이로봇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이로봇은요, 아마존이 인수합병하기로 돼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로봇 청소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존과 아이로봇이 이번에 동의를 했다. 자,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그 계약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수정했냐면요, 이번에 인수합병에 대한 가격을 낮추었다.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아이로봇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로봇의 주가는 13.7%나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0.26% 굉장히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마감 이후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동의됐던 가격은요, 61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로봇 한 주당 61달러를 주고 아마존이 인수합병할 계획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1.75로 그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로봇에서 동시에 발표한 게 있는데 200밀리언, 따라서 2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부채를 늘리겠다. 자, 그리고 부채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오퍼레이션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빚을 지지 않고는요, 지금 영업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아이로봇의 인수 가격은 61에서 51.75로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거는요,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빚을 2억 달러를 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만약에 아이로봇을 인수하게 되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따라서 지금 아이로봇의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이 아마존의 주가는 올라갈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다가오는 8월 초에 스페인 여행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 그리고 또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왕 가는 휴가인데 그냥 좀 푹 쉬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는요,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요. 다음에 또 휴가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출장을 갈 곳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방송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